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진료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 고득점부터 면접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오늘 첫날이라서 우리 그 과거의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제 공중보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사용 설명서 좀 드리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보겠습니다. 제가 4개년 문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최근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2018년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그리고 요거의 추세를 좀 보세요. 이게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지, 이 추세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당연히 역학 부분입니다. 역학 부분. 자, 그런데 보시면 맨 처음에 2018년에 18개였다가 한때는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해. 결국 역학은 변함없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보시면 2.9개인 보건행정이에요. 보건행정이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2018년도에 4개 정도 나왔다가 도중에 2020년에 하나로 줄긴 줄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보건행정도 여전히 끊임없이 쭉 나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이제 개념. 개념에는 뭐 건강의 개념도 있을 거고, 공중보건의 개념도 있을 거고, 이런 개념 오늘 배울 겁니다. 요거. 자, 오늘 배울 거 봤더니 요것도 2.7개인데 2018년에 3개 정도 나왔다가 도중에 조금 줄어들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변함은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환경입니다. 환경. 물론 0.1개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환경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2개, 3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경도 꾸준히 나오긴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통계 부분을 잠깐 보시면, 통계는 비록 미약합니다. 그래서 한 개, 맨 처음에 안 나왔다가 한 개 나왔다가 계속 한 개. 그러니까 보건통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통계 같은 경우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학교 보건 및 보건교육, 요게 이제 0.8개인데, 이게 처음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점점 이게 좀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위생해충 및 기생충 관리 좀 보세요. 이게 보시면 예전엔 되게 제가 지금 요거는 공개된 문제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위생해충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공개되지 않은 문제에서는 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공개된 문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위생해충을 하나도 공부 안 하면 되나? 아니요, 하긴 하는데 비중은 조금만 둬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개념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온 부분, 이게 이제 1년, 그러니까 한 개년에 나온 문제를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보면 역사 부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중세기 역사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치, 여기 공중보건학의 발달사, 역사 부분, 또 역사적 순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 제너, 코우, 테스트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게 많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건 무조건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에 포커스를 둔다면 레벨 클락이요. 레벨 클락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체드윅도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체드윅도 2번이나 시험 문제가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개념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 하면 윈슬로우 거, 그리고 우리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금방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공통적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구나. 결국 공중보건의 개념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차 보건의료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1차 보건의료. 여기 나오면 항상 건강증진이랑 같이
또 묻혀 나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 요게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 두 개가 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형으로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워낙 유명한 모형, 그리고 스와트 분석, 오늘 배우실 겁니다, 요거. 그리고 건강 신념 모형, 일명 건강 믿음 모형도 시험 문제 좀 나왔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구나. 근데 만약에 딱 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네? 그럼 이제 본인이 좀 공부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부분은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서 1하고 2로 좀 나눠놨습니다. 자, 역학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제법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동력 구하는 거, 자, 2차 발병률 구하는 거,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나왔나? 여기서는 계산하는 게 지금 없나요? 뒤쪽에 가면 있으려나? 아, 교차비. 이것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학에서는 대부분 역학 연구 방법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학 연구 방법에는 단면 조사 연구, 여기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단면 조사 연구 또 나오네요. 단면 조사 연구가 제법 나왔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면역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면역 보시면 인공 능동 면역 있고, 후천적 면역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계산하는 거 여기 또 있네. 비교 위험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좀 많이 나오고, 면역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역학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방접종 나옵니다. 필수 예방접종 나오고, 그 다음에 감염병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급 감염병, 이거를 좀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감염병에서는 보면 이제 급성 감염병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인플루엔자. 요게 좀 하나 딱 물어보는, 그러니까 질병의 각각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걸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거든요. 인플루엔자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만성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대사성 중군 진단 기준.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폐결핵 집단검진 순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좀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학의 6가지 고리 기억하시죠? 6가지 고리. 그래서 6가지 고리 하면은 맨 처음에는 병원체, 그 다음에 병원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병원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6가지 고리도 하나가지 다 좀 기억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나온 게, 자, 요거. 자, 이거는 뭐 시대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카 바이러스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지카 바이러스가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변의 환경의 변화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구나. 지카 바이러스 그때 유행했을 때 여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계산하는 거 잠깐만 볼게요. 신뢰도 계산하는 거, 그리고 비교 위험도 계산하는 거 나왔고, 양성 예측도 계산하는 거 나왔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 쭉 보시면 요 정도 계산하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의 특성,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풍진 나왔네요. 감염병에 대해서 풍진 나왔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아, 요것도 감염병이네. 신중훈 출혈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급 감염병 또 나왔었습니다. 아, 상대 위험도도 계산하는 거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역학의 종류에서는 기술 역학, 요것도 나왔고, 그리고 코호트 연구, 이것도 나왔습니다. 역학의 종류. 그러니까 역학의 종류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만을 측정한 지수, 그래서 렐러 지수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렐러 지수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아, 인공 능동 면역 당연히 나왔고,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 그래서 역학에서는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부분. 또 통계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문제 정도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좀 나오는 편이다 라고 표현했고,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규 분포의 특성,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계통 표본 추출, 계통 추출법. 결국 추출 방법이 좀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추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계통 추출 방법, 뭐 비계통 추출 방법이 있는데 특히 계통 추출 방법이 시험 문제로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및 인구를 좀 보시면 인구 구조가 나왔는데 특히 항아리 쪽을 묻는 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항아리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거를 묻는 문제가 좀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지표를 보시면 부양비, 노령화 지수, 그리고 평균 수명, 조사망률 오늘 다 배우실 겁니다. 비례 사망 지수,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알파 인덱스. 얘는 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는 게 이제 알파 인덱스인데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좀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변천 단계 아실 거예요. 인구 변천 단계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 대상. 영유아, 모성, 임산부, 신생아의 정의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는 뭐 28일, 그 다음에 임산부는 임부하고 산부를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 부분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피임 방법에는 자궁내 장치가 나왔었습니다. 자궁내 장치. 근데 자궁내 장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 밀고 있는 게 자궁내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내 장치에 대해서 이걸 언제 적기냐, 뭐 언제 혹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 좀 나왔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비례 사망 지수. 얘도 좀 중요하죠. 비례 사망 지수, 비례 사망률 오늘 배우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딱 보는 순간 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라고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 및 보건교육.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의 중요성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학교 보건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뭐 거기 대상 인구가 4분의 1, 25%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패널 토의 하면은 심포지움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건데 4년 동안에 패널 토의만 나왔습니다. 심포지움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는 심포지움과 헷갈리게 보기 중에 써놨거든요. 그래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획된 행위 이론 하면은 꼭 나와야 되는 게 합리적 행위 이론이 또 나와야 되겠죠. 합리적 행위 이론. 그래서 계획된 행위 이론에 하고 합리적 행위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을 겁니다. 이거 두 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학교 쪽에서는 보호구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호구역에 절대 보호구역이 있고 상대 보호구역이 있다. 그래서 이 보호구역을 묻는 질문이 나왔었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이제 정신건강 및 노인보건이 요게 이제 한동안 안 나왔다가 얘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정신건강 관련 특성.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냥 노인보건이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하고 노인부양비 여기도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나온 게 요거예요. 정신건강 증진의 기본 이념.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얘기냐면 이 법 얘기예요. 근데 이 법 이름을 좀 보세요. 되게 길어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 증진의 기본 이념이 있거든요. 그게 뜬금없이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것도 저도 좀 당혹하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쪽에서는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이요. 산업보건은 시험 문제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에서는 대부분 산재 쪽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산재, 산업재해, 그 다음에 또 산재 또 나왔죠. 또 산재가 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산업재해 지표. 그래서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여기도 재해율, 사망만인율, 도수율, 강도율. 그래서 요것들은 산업재해 지표는 기존의 것을 당연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접하지 않은 것들도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틈나는 대로 우리 공부를 하셔야 돼. 이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보고는 되게 조금만 배웠는데, 한 4가지 정도만 배웠는데, 그거 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도 이번에는 다 커버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또 있네요. 산업재해 지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이 나와요. 중독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카드뮴 중독이 뜬금없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카드뮴 중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벤젠 중독. 그래서 중독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그래서 우리 그 물건이, 물건이 나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대치. 그 다음으로 대치가 안 되면 격리. 그죠? 그 다음에 안 되면 환기. 그 다음에 보호구. 그 다음에 교육. 예, 요거를 묻는 문제가 좀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도 역시, 요것도 나오네. TLV. 뭔지는 아시죠? TLV. 그래서 몇 시간 이내에 하루 근무, 8시간 근무한다면 그 다음에 그 농도에서 노출돼도 괜찮아. 이런 거, STE,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환경 쪽입니다. 자, 환경 쪽에서는 대부분 환경하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에 들어갔었거든요.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 공기 쪽에서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 쪽에서도 기본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염이 있을 거예요. 오염 중에서도 대기 오염이 있고 실내 오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기 오염 지표, 실내 오염 지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좀 나올 거고, 개념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쾌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고, 물 같은 경우도 역시 개념이 있고요. 오염이 있거든요. 근데 물은 대부분 개념 쪽이 좀 많이 나와요. 개념. 그래서 보시면 개념에서는 상수 처리, 하수 처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나왔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공기 쪽으로 가시면 온열 요소 나왔죠. 그죠? 그리고 4대 온열 요소 똑같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 기온 역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 쪽으로는. 자, 그 다음에 대기 환경 기준. 얘는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요거를 그래도 외우자. 외울 게 너무 많지만 외우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스모그. 항상 역전이 나오면 스모그가 나오는데, 스모그 중에서도 런던 스모그. 또 하나, LA형 스모그. 두 개 좀 비교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 환경 기준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환경 기준은 외울 건 많지만 그래도 외워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지구 온난화 원인, 온실가스, CO2.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이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물 쪽으로 가시면 이제 수질 오염. 이거는 이제 정의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대기 오염. 아까 대기 오염. 요게 이제 대기 환경 기준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물 쪽으로 가면 염소 소독 나오고, 수질 검사 기준. 이것도 외울 거 꽤나 많아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 왜냐면 나올 게 뻔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하수 처리 과정. 근데 요거 말고 또 어떤 때는 상수 처리 과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처리하고 상수 처리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거 보세요. 먹는 물 수질 기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외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지표에서 3대, 3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DO, COD, BOD. 얘는 3총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거기에 TOC도 요번에 이제 그 기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TOC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경은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울 게 엄청 많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렇지만 외워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암기하는 게 좀 까탈스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과 보건영양.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식중독입니다. 여기서는. 자, 식중독에 대해서는 식중독에서는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이 있는데, 대부분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식중독, 여기 안에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 모든 게 다 들어간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도 독소용 식중독을 좀 묻는 질문이 있었고, 바이러스, 그다음에 포도상구균, 이게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죠.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과의 차이, 계속 식중독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 식중독,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 이렇게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요 식품의 부패, 산패, 발효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식품의 보존 방법, 절임하는 방법, 가열법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구나. 결국 식품 및 보건 영양에서는 대부분 식중독을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 자, 보건행정에서는 대부분 그게 나왔더라고요.
사회보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보험. 그래서 4대 사회보험, 지금 이제 5대이긴 하는데 4대 사회보험,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요거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나왔던 게 적정보험의료 서비스 요건, 메이어요. 메이어의 적정보험의료 서비스가 어디 또 있냐면, 보험의료 서비스의 특성, 요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NHS, NHI, 요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불보상제도 중에서, 우리, 어디 있어요? 지불보상제도 중에서 행위벌수까지. 이건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인두제. 인두제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나 봐. 하여튼 인두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제법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행위별수까지 아니면 인두제. 이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아까 말한 메이어의 적정보건의료 서비스 나오고, 또 하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 특성. 얘네들은 뭐 같이 항상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의료비가 좀 나올 겁니다. 의료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국민의료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건소 얘기가 나오겠죠. 보건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개념과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나오다 못해 보건소 가정방문 우선순위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방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좀 나온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대놓고 나온 거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의료 그래서 요게 이제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법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 그냥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거를 보는 순간 이게 보건행정 문제야, 공중보건 문제야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조직도도 나오고 기금 얘기도 나와서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접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 투자를 안 한 부분이 요쪽 부분이었는데 요쪽 부분이 좀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들이 좀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안 나왔던 것들도 좀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느냐 또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기본 이론 들어갈 겁니다. 기본 이론도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3개월씩 순환되는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이 1월달부터 2월달, 그래서 8주 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단원별 문제를 같이 8주 동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4주 동안의 실전 모의고사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이제 동영 모의고사, 그러니까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이때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동영 모의고사도 하고 이때 이제 스타디도 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 정도 많이 늘어났을 거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하고 제가 거꾸로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맨 처음부터 책을 이제 줄 치고 이러진 않을 거고, 제가 맨 처음에는 요번에 조금 배울 거를 한 번쯤 쭉 쓰겠습니다. 다 쓰는데, 이때 솔직히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듣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번 들었던 수업을 또 책 보고 또 줄 쳐? 이럴까봐 처음에는 칠판에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던 분들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좀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칠판에 써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숫보기야. 전체적인 프레임 알기. 그래서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칠판이 글씨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는 이제 책에다 줄을 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칠판에 이거 쓸 때 처음 보시면 어떻게? 그냥 보시면 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저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돼. 물론 그 중에 외우실 거 있으시면 외우시면 좋은데 외우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만 그냥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 보기는 제가 책을 보고 줄을 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썼던 거를 그 다음에 줄을 치는 거야. 이제 나무 보기.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60분 하고 10분 쉬고 6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책을 다 덮고 오늘 하루 종일 배웠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책을 덮고 어떻게 해서든지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리마인더, 배운 것을 상기시키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쪽지 시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 배웠던 거를 쪽지 시험 20문제 정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쪽지 시험을 보면서 나의 약점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왜냐면 이 쪽지 시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쉬운 거를 모르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고, 이때 문제 풀을 때 책복 풀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갖고 그냥 푸셔야 돼. 그래서 약점을 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다 끝났어. 그리고 나면 이제 애프터 서비스 들어가는데, 제가 30회 메일링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내는데 10문제씩.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0문제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예요. 근데 쉬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제가 따로 적어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맞았다 틀렸다는 말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게 틀렸어? 그럼 그 다음 정답을 또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지선다니까 3번 동안 계속 틀리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알게끔 하는. 그래서 이 메일링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로 제가 30회니까 꽤나 깁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2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가로놓기하고 또 하나 QR코드. 이걸 이용하는 건데, 자, 가로놓기는 어디 있냐면 우리 책에 잠깐만 보시면 82쪽에 있어요. 82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가로놓기가 있고 그 밑에 정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생각하게끔 해야 돼. 그래서 요게 가장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가로 안에 단어가. 그래서 요거를 외우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QR코드가 어디 있냐면 QR코드 여기 어디 있냐면 15쪽을 보세요. 15쪽에 보시면 거기에 건강개념 모델이라고 해서 옆에 바로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이제 유튜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틀어놓으면 계속 귀에서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면 그냥 좀 쉬고 싶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근데 하여튼 쉬고 싶을 때 이런 걸 하면, 또는 잠자기 전에 이걸 하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떠오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력을 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워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수시로 확인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끝났을 때, 모든 수업이 끝났을 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암기의 생활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동 카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김영의 전공 해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와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 알람 울리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만약에 질문해도 제가 띵동하고 울려요. 그럼 바로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면 제가 뭐 책을 찾는다거나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기, 좀 찾아보기 위해서 답변이 좀 늦어지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한 분까지 합격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좀 끊고요. 이걸 꺼야 되는데 저걸 키가 되시나요? 저걸 누르면 되는데 이거 계속 켜져 있으면